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면 못 견디겠는 그 느낌 아시나요? 세상에게 버려진 것 같고 꼭 누군가가 필요했고. 안녕하세요. 5월 말일입니다. 우선 업로드가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2월 초부터 3월까지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면을 주제로 한 전시를 이번에 서울에 열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내면과 관련된 서적들이에요. 내면에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전시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꼽은 인생 책들도 여기에 여러 권 소개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좀 몽롱한 상태로 있는데 깊은 인생의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대체 어땠길래 라면서 떠올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을 잘 해냈다는 걸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공복에 차를 마시는 겁니다. 저는 오전에 차 마시는 걸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 거는 이렇게 휴대용 닭이라서 평소에 여행에 다닐 때도 꼭 챙겨가는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하루의 시작을 차로 열어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시작의 힐링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요. 우선 따뜻한 찬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순환이 되면서 몸이 점점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내 가슴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도 듭니다. 저는 회사에 다녔을 때도 이 시간이 주는 풍요를 너무 느끼고 싶어서 한 30분?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차를 마시는 시간은 꼭 확보해 놓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차를 마실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지금 나의 오전 감각은 어떤지, 그리고 차 맛은 어떤지 깊게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내면으로 확장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딱 10분만이라도 이 시간을 확보해서 핸드폰을 덮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깐의 시간이지만 회사 가는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뛰어나가는 것보다 잠깐이나마 정리하는 삶을 보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에게 먹여주기입니다. 저는 평소에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야채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좀 골고루 섭취해서 음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요즘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편의점으로 음식을 때울 일도 많고 또 너무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직접 요리한 음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많이 느껴지는 거죠. 특히 며칠째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니까 오전에 몸이 붓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이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이 너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확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에너지가, 지치는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성격도 좀 예민해지는 감각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너무 당연하게 먹는 음식이 곧 저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생각과 감정도 안 좋게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전 며칠을 그렇게 편의점의 음식, 그리고 분식집 이런 음식을 먹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다시 간단하게나마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는데요. 직접 만든 음식을 저에게 먹이니까 내면이 확 행복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를 챙기고 있구나. 속이 편안하니까 감정 에너지도 원활하게 흐르는구나. 이 부분을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을 봐서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요리 과정을 보내고 그리고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사랑의 일부니까 여러분도 바쁘시더라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으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하기인데요. 운동에 있어서는 대부분 약간씩 양가 감정이 있지 않나요? 일단 하고 나면 좋은 건 알겠는데 하기 전까지 너무 귀찮은 거죠. 내면의 나는 좋아하는데 에고의 나는 자꾸만 귀찮아하고 저항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속삭이죠. 아, 오늘만 좀 쉴까? 저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저 자신에게 약간 주문을 거는 편이에요. 너 알지? 운동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하기 전까지 힘들지 운동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었죠.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기 전까지 귀찮았던 나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 어떤 평온함, 쾌감 같은 것을 비교해서 자신을 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내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사랑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면 감정 에너지도 이렇게 부스터처럼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동은 꼭 하나쯤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추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요가를 다시 시작했는데 매번 왜 바쁘다는 이유로 멈췄을까? 진작 할 걸, 진작 지속할 걸 이런 생각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잠시 요가 영업을 좀 하자면 요가는 현존의 최고봉에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팔을 뻗을 때는 팔을 뻗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을 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게 요가거든요. 그래야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요가를 할수록 어떤 번잡했던 생각들, 현실들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요가든 아니든 모든 운동은 내면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나를 보살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기에 어떤 운동이든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인데요. 인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습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앞선 3가지와는 달리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많은 영성 서적이나 유튜브에서는 감사하라는 말이 꼭 나오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른 부분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어도 이 감사하기를 모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과거에는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해서 외식을 거의 못 해봤거든요. 그때 내가 어른이 되면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 다 사 먹어야지? 그러면은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 풍요들이 너무 당연해집니다. 특히 현실에서 우리를 이끄는 이 오감의 세계라는 게 감사함을 쉽게 잊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에고라는 알, 그리고 이 오감의 세계라는 알을 깨고 진정한 자기사랑,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대상은 타인이 인정하는 멋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작고 소소한 것입니다. 겸손한 내면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감사, 물을 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감사함은 찾아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죠. 지금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하기만 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감사할 부분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 가슴이 꽉 닫혀 있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내 존재 자체라고 착각하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존재 자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자신이라는 이런 원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붙어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떼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이 되었을 때 감사하기도 너무 쉽게 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세상 가장 낮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습관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마지막은 하루의 끝에서 나와 대화하며 정리하기입니다. 저는 이 하루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씻고 나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오늘 하루는 너에게 어땠어? 어떤 날은 이렇게 일기로 직접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보통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은 그 의자에 앉아서 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저 자신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에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내면이라는 존재도 다른 사람과 친해질 때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 내면이라는 친구와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함께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감정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타인과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내면도 친해질수록 솔직한 이야기들, 내면 안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새롭게 들려주곤 하는데요. 이 하루 동안 잘 지냈다면 배에서부터 이 턱끝까지 에너지가 어떤 걸림이 없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불교에서도 그 걸림이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걸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가슴에서 뭔가 불편해, 뭔가 조여와, 아니면 뭔가 답답해 이런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이 내면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불편한 감각이 굉장히 빠르고 섬세하게 느껴져서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걸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힘든데 이게 공부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걸리는 거, 그리고 올라오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다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슴에 걸릴 때, 울렁거릴 때 저 자신에게 왜 그래? 혹시 오늘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이미 친해진 내면의 저 자신은 나 사실은 오늘 이랬어, 나 사실은 이 부분이 불편했어 라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과 대화로 마무리하고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느껴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아, 너가 그럴만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너가 기분이 상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감정이 풀려나갑니다. 이게 어떤 무의식 정화의 사실 한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면과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외로움을 느낄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한마디로 이 총체적인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의 느낌,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애정결핍도 되게 심했고 외로움도 극도로 심했고 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면 못 견디겠는 그 느낌 아시나요? 세상에게 버려진 것 같고 꼭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원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막 약속 장소에 나가고 누구를 뭐 만나고 이런 일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집에 오면 꼭 현타가 와요. 아,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외로움은 느끼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외로움이 제 본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내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외로움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 보내주지 못한, 감정 정화를 해주지 못한 내 감정에 불과하구나를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지금도 혼자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자, 타인과의 만남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었을 때 더 에너지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꼭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공복 상태에서 차 마시기. 두 번째, 자신에게 직접 요리한 요리 먹여주기. 세 번째, 운동으로 몸과 친해지는 연습하기. 네 번째,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다섯 번째, 하루 끝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입니다. 이 인생이 달라지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항해, 자기사랑이라는 이제 항해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이 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